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ETF 유입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의 저점 매수 전략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행정부가 등장했지만 비트코인 가격만 본다면 급등락이 굉장히 많았고 불확실성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기였는데요. 최근 코인베이스에서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 코인베이스와 글래스노드가 공동으로 작성한 차링 크립토라는 보고서입니다. 먼저 리포트는 투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어적인 포지션이 유리하겠지만 3분기에는 반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가 꼽히는데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부분은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켜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트너사들도 전망을 같이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수수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D앱에 대한 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테라 디지털은 주요 증권사들이 고객에 대한 비트코인 ETF 익스포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 쪽에서는 이 할당이 소폭이라도 증가가 되면 수백조 단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멀티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솔라나가 L1 그리고 L2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고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16 크립토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쪽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향 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비트코인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1년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크립토 내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유율이 안정적인 편이고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 트렌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ETF 출시 이후에 꾸준한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 초에 들어서는 정책 불확실성, 예컨대 관세 정책 같은 이슈 때문에 매도세가 강해진 구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더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출시 초에는 큰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승리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요. 이후에 다시 유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ETF 운용사 중에서는 블랙록, IBIT죠.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더 ETF 같은 경우는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이 비슷한 수준의 보유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이번 리포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현재 사이클이 과거 2018년까지의 상승 사이클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흐름이 만약에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가격 상단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과거의 패턴이 이렇게 미래의 수익을 항상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과거 사이클과의 괴리가 뚜렷한 편인데요. 전반적인 가격 흐름이 하향세로 전환이 되면서 디미니싱 리턴,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수익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스탠스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리포트는 스테이블 코인 쪽도 다루고 있습니다. 발행량 기준으로는 USDT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량에서는 USDC가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USDC는 실제로 디파이라던가 특히
랜딩이나 스왑 쪽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과 다른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 결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초에는 가상자산과 주식 간의 상관관계가 상승한 반면 금과의 상관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독립적인 자산으로 움직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또 여러 지표들, 온체인 지표를 포함한 여러 지표를 통해서 2025년 1분기 동안의 투심 변화와 매집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연초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 구간에 있었지만 1분기 말에는 4분의 1 정도가 손실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인 어떤 유동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장기 투자자들의 매집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어땠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에는 대부분의 이더 수요자가 수익 상태였다면 1분기 말에는 절반 이상이 손실 구간에 들어섰고 장기 보유자들 역시 이더를 움직이면서 매도나 스테이킹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으로는 이더 가격이 좀 올랐지만 1분기 동안만 본다면 이더의 평균 보유 단가 대비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평가손 상태에 놓인 것 같은데요. 특히 단기간 동안 손실 구간에 있던 이더 수량이 늘어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L2 생태계 쪽에서는 L1보다는 베이스 그리고 아비트럼 같은 L2에서의 활동 비중이 훨씬 높았고요. 스테이킹 관련해서는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이더 스테이킹 물량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연간 수익률이 과거 대비 하락해서 미국채 수익률 대비해서도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점은 기관의 관심 저하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1분기나 2분기 초를 봤을 때 여전히 과도기적 국면에 머물러 있고 남은 기간 동안도 변동성이 다소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를 요약을 해보면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ETF 유입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의 저점 매수 전략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더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촬영 시점으로 이더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지만 스테이킹 수익률은 이전 대비 매력을 잃었고 많은 물량이 손실 상태에 진입하면서 시장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파이 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L2 확장성과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서 다수의 이더리움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일부 혼란이 있었지만 촬영 시점 기준으로 미중 관세 협의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고 미 연준이 필요시에는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시사한 점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 전반의 리스크 자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등의 기회를 엿보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